안녕하세요. 인생도 공부가 필요해 인공필 라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70세의 김유진 할머니와 43세의 딸 임수정 씨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어제 내 생일이었어. 알지? 알아. 그래서 메시지 보냈잖아. 근데 나 좀 서운한데. 내 생일인데 문자 하나 딱 보내고 선물도 안 줘? 혹시 우리가 이제 엄마 용돈 안 드린다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가 우리 힘든 거 알고 용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생일은 특별한 날인데 우리가 안 준다고 엄마도 안 주니까 좀 서운해. 어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결국 끝까지 아무것도 안 보내더라. 엄마, 혹시 병원에서 용돈 안 줘서 그래? 안 그래도 김서방이 말하더라고. 병문안 갈 때 빈손으로 가서 좀 그렇다고. 근데 뭐 우리가 남도 아니고 엄마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쓸 줄 알았지. 엄마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빠듯해서 그랬는데 왜 이해를 못 해줘? 근데 엄마가 그 용돈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 나중에 너 늙어서 애들이 네 생일에 아무것도 안 주고 병원에 있을 때 지갑을 열면서 망설인다면 그때 너는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하다. 그래, 네 말대로 돈 중요하지 않아. 너희에게 쓰는 돈 아깝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는 용돈 주지 말라고 그랬던 거고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용돈 받고 되돌려주지 않은 적 있니? 애들한테 주든 너한테 주든 그보다 더 많이 챙겨줬잖아. 엄마 용돈 주는 것 때문에 힘든 기분 느끼지 않도록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용돈 드리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래. 근데 너희는 그것도 힘들다 그랬지. 그래서 이해했어. 맞아, 그건 우리 요즘 자금 사정이. 근데 말이야, 수정아, 너는 시부모 효도 관광 보내줄 돈은 있고 엄마 아파서 누워있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챙겨줄 생각은 안 했니? 거봐, 병원에서 돈 안 준 것 때문에 서운해 그런 거 맞잖아. 그리고 일본 여행 요즘 얼마 안 해. 비행기 값이 싸서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그렇게 큰 돈 든 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마. 그래, 그 얼마 안 되는 여행 경비도 엄마한테 쓰는 건 아깝지. 그리고 병원에서 용돈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정말 병원비에 쓸 것도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 그 정도는 정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 너는 얼마나 엄마한테 정이 없었으면 이번한 엄마한테 용돈 주려는 남편을 그렇게 말려가면서 아까워하니? 그리고 그 모습에 엄마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을 뿐이야. 엄마, 그런 말 어디 가서 하면 속 좁다고 할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인데 엄마는 왜 이렇게 유치하게 행동해?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랑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건 다르잖아. 왜 자식이 안 해준다고 똑같이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유진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저 네가 시부모에게는 잘하면서 나에게는 왜 그리 인색한지 그게 서운했어. 그리고 너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느끼겠지만 주고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이 사연의 주인공 70세의 유진 할머니는 43세의 딸 임수정을 세상 무엇보다 아끼며 키웠다. 유진 할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 하나를 목숨처럼 키우며 그 시절의 어려움을 감내했다. 딸 수정을 위해 무엇이든 주며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수정이 어릴 적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했던 날에는 유진 할머니의 등에 업고 병원에 데려가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당시 돈이 없던 유진 할머니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딸을 치료했고 수정이가 가지고 싶어 했던 옷을 사주기 위해 자신의 신발이 다 떨어져 나가도 사지 않고 아꼈다.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딸을 돌보았다. 어느 날 유진 할머니의 집에 딸 수정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 찾아왔다. 유진 할머니는 일찍부터 상다리 부러지게 푸짐한 밥상을 준비해 놓았다. 특히 수정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갈비찜과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 그리고 사위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유진 할머니는 가족들의 입맛을 모두 고려하여 음식을 준비했다. 첫째 손녀가 중학교에 입학했고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인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유진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식사 도중 손주들이 할머니,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행복해하자 유진 할머니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분이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사돈댁도 가봐야지. 너희가 여기만 오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안 가도 돼. 시부모님 여행 가셨어. 아, 그래?
늘 두 분이서 여행도 잘 다니시고 참 사이도 좋으셔. 사돈어른의 일상을 떠올리며 부러움을 느꼈다. 사돈어른은 특별한 날이면 언제나 함께 여행을 다니곤 했다.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산책을 즐기는 나비들처럼 두 분은 항상 나란히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다. 유진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자신도 그렇게 아름다운 일상을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슬픔에 잠겼다. 사돈어른의 일상은 유진 할머니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고 오늘따라 남편이 그리워 마음 한켠이 아련했다. 식사 도중 사위가 흰 봉투를 내밀며 유진 할머니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전했다. 유진 할머니는 웃으며 받았지만 곧 안방으로 들어가 준비해둔 봉투 3개를 꺼내왔다. 하나는 첫째 손녀, 하나는 둘째 손녀, 마지막 하나는 딸과 사위를 위한 용돈이었다. 유진 할머니는 딸이 어려운 상황에서 용돈을 주니 고맙고 기쁘면서도 딸이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들었다. 엄마 우리 거까지 있어? 고마워 엄마. 유진 할머니는 절대 자식들 지갑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가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항상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더 많은 금액을 자식들에게 돌려주곤 했다. 그녀는 이번에도 봉투 3개를 미리 챙겨 자식들에게 주려고 준비해놨다. 결과적으로 유진 할머니가 받은 용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유진 할머니에게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그녀에게는 행복의 원천이었다. 유진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면서도 그것이 그저 단순한 물질적 교환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수입도 없이 혼자 사는 70세 할머니가 돈이 많을 리 없었다. 그러나 유진 할머니에게는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었다. 자식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2달 뒤, 유진 할머니는 다가올 자신의 생일을 생각하며 약간은 설레었다. 생일이 평일이라 딸 수정이는 오지 못했지만 대신 전화를 했다. 엄마, 요즘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는 10만 원만 줘도 서운해하지 마. 딸의 말에 유진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딸이 용돈 문제로 부담을 갖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가 왜 서운해하겠니? 아예 보내지 마라. 마음만 받을게, 정말. 그래도 엄마 생일인데. 에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돈이 뭐가 중요해.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돼. 바쁘면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생일날 전화 한 통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진짜로 괜찮아. 그러니까 용돈 같은 거 이제 그만 줘. 용돈이라는 게 살림의 보태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주는 건데 그게 부담이 되면 안 되지. 그럼 정말 안 줘도 되지? 진짜 마음만 바뀌다, 엄마. 그래, 진짜야. 정말 안 서운하니까 그런 생각 말고.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용돈은 못 줘도 내 맘 알지? 그럼 우리 딸 마음 당연히 알지. 그날 이후로 유진 할머니는 딸에게서 용돈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딸의 마음이 느껴져 웃음이 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오늘은 동네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유진 할머니는 모임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과 수다도 떠는 시간이 아주 즐거웠다. 친구와의 대화 중에 여행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에 일본에 온천 여행 간다며? 우리 아들이 효도 여행인지 효도 관광인지 보내준다고. 좋겠다. 용돈은 받아봤어도 자식들이 보내주는 여행은 못 가봤네. 용돈 대신에 여행 보내달라고 해봐. 그래도 언니는 자식들이 엄청 잘 챙기지. 그렇긴 하지. 모임 친구들과 만났을 때 여느 때처럼 자식 자랑이 이어졌다. 누구는 자식이 해외 여행을 보내줬다. 누구는 용돈을 얼마 받았다. 뭘 사줬다 등등. 친구들이 모이면 이야기의 대부분은 자식 자랑이었다. 유진 할머니가 조용히 있자 친구 하나가 물었다. 언니는 이번 생일에 뭐 받았어? 받긴 뭘 받아. 나는 딸내미가 용돈 준다길래 주지 말라 그랬어. 유진 할머니가 별스럽지 않게 대꾸하자 상대방이 오히려 놀라서 말했다. 뭐? 굳이 준다는 걸 왜 안 받아? 자식 돈 받아서 뭐해.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 경기가 안 좋다지만 생일이 1년에 한 번인데 기분이 다르지. 1년에 이런저런 기념일이 얼마나 많은데. 명절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두 집 부모님 다 챙기려면 애들 힘들지. 그래, 그러면 언니네 딸내미는 시댁에도 용돈 안 준대? 그건 모르지.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한 건 나니까. 사돈에게 주는 용돈은 또 다른 문제지. 굳이 물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냥 애들 힘들까봐 내가 주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돈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언니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왜? 마음 가는데 돈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 언니도 그러잖아. 손주들 오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얼마라도 쥐어주고 싶지. 그게 뭐 큰 보탬이 되라고 주나?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그걸 왜 안 받아? 부모 자식 간에 크진 않아도 주는 즐거움도 있고 받는 즐거움도 있는 거지. 언니는 이제 그런 거 없어진 거잖아. 나는 그런 거 주면 꼭 받아.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는 것 같잖아. 꼭 돈을 줘야 사랑하는 거니? 자식 마음 확인하자고 힘든 자식들 부담을 주면 쓰겠어? 뭐, 언니가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전혀 베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그렇지. 나는 안 그래. 유진 할머니는 호언장담했다. 그녀의 마음은 굳건했다. 딸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맹장염으로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급하게 하게 된 수술이라 많이 긴장되었다. 다음 날 유진 할머니의 여동생과 조카가 병문안을 왔다. 그들은 마실거리와 함께 돈봉투를 건네주며 병원비에 보태라고 했다. 유진 할머니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부모 자식이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준 것이 고마웠다. 조금 후 딸과 사위도 병문안을 왔다. 엄마, 괜찮아? 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 큰 수술도 아닌데 뭘. 그래도 고생이네. 딸은 침대 옆에 자리 잡고 앉으며 걱정스러워했다. 금방 퇴원하는데 뭐 하러 왔어? 오지 말라니까. 퇴근하는 길에 들렀어요. 김서방도 일 끝나고 쉬어야 하는데 고마워. 유진 할머니가 사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다른 아픈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근데 이건 뭐야? 딸이 침대 옆에 놓여있던 봉투를 들어 올리며 물었다. 아까 이모가 왔다 갔어. 병원비에 보태라고 주고 가더라. 딸이 봉투를 열어보았다. 20만 원이네. 참 고맙지. 그렇긴 하네. 저희는 빈손이에요. 죄송해요. 아, 괜찮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뭘. 딸과 사위의 빈손을 보며 애써 웃어 보였다. 엄마, 음료수 같은 거 싫어하잖아. 그래, 뭘 사와? 그 순간 사위가 주섬주섬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언뜻 보니 지갑인 듯했다. 그런데 지갑을 펼쳐 보이기도 전에 딸이 그 손을 후다닥 잡아 다시 뒷주머니로 돌려놓았다. 아주 다급하고 재빠른 몸짓이었다. 유진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쓰렸다. 딸은 곁에서 다소 불편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엄마, 사실 요즘 돈이 좀 쪼들리네. 아, 그렇구나. 난 신경 안 써도 돼. 유진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기분이었다. 딸은 사위의 팔을 잡아당기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 이제 저희 가볼게요. 퇴근하고 와서 좀 피곤하네요. 유진 할머니는 딸과 사위가 서둘러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에 마음이 상했다. 그녀는 가라며 손을 흔들고 얼른 딸과 사위를 등지고 누웠다. 그럼 장모님, 쉬세요. 사위가 인사하며 병실을 나섰다.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평생 지 하나만 보고 뒷바라지한 부모에게 돈 한 푼 주는 걸 저렇게 아까워하는지 사람이 아프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는 법인데 오늘따라 더욱 서글퍼졌다. 딸이 사위의 팔을 잡아당기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그동안에는 돈이든 선물이든 서로 주고받는 것이 당연했고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 행복했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유진 할머니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았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꼭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가 입원한 병원에 오면서도 그 흔한 음료수 하나도 안 들고 맨몸만 덜렁 오는 것이 서운했다. 그래도 부모니까 자식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 깊숙이 느껴지는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필 병원에 누워있으니 평소보다 감정이 더 북받치는 듯했다. 유진 할머니는 병실에 혼자 남아 자식에게 느낀 서운함과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딸의 빈손과 망설임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식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자신이 딸을 위해 헌신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딸을 등에 업고 병원에 데려갔던 날들,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해결하려 애썼던 시간들. 그 모든 노력과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깊은 슬픔과 실망감에 휩싸여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일까? 아니면 부모로서의 사랑이 당연시된 것일까?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유진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며칠 뒤 유진 할머니는 토요일 오후 딸 수정이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오늘 애 아빠랑 나랑 모임이 있는데 엄마가 와서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유진 할머니는 딸을 돕는 일이 익숙했다. 손주들은 다 컸기 때문에 크게 손가는 일도 없었고 밥만 제때 차려주면 되었다. 물론 이런저런 집안일은 하게 되지만 말이다. 할머니는 집에 도착해 손주들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식탁을 정리한 후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설거지가 끝나자마자 손주들의 방을 확인하고는 빨래통에 쌓인 옷들을 모아 세탁기에 넣고 세탁기를 돌린 뒤 빨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끔히 개어 각자의 옷장에 정리해 두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방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잠깐 들리신대. 사돈이 왜? 너희도 없는데? 내일 모레 여행 가시는데 캐리어를 빌려 가신대.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나자 딸의 말대로 사돈이 왔다. 몇 년 만에 보는 사돈과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잘 지내셨어요? 아내, 여행 가신다고요? 좋으시겠어요. 사돈 어르신은 유진 할머니의 말에 더욱 활짝 웃으며 답했다. 아이고, 너무 좋죠.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일본 여행을 보내줘서요.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번에 쉬었다 오려고요. 유진 할머니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정말 잘 됐네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도쿄랑 교토 그리고 온천도 다녀올 예정이에요. 우리 수정이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호텔 예약부터 일정까지 완벽해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하네요. 사돈 어르신은 눈빛이 반짝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참 효자예요. 지난 어버이날에도 제주도로 여행 보내줬거든요. 거기서도 경치 구경하고 맛난 거 먹고 재밌게 다녀왔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 만나서 참 복 받았다 생각해요. 사돈 어르신은 자랑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렇군요. 정말 즐거우셨겠어요. 유진 할머니는 속으로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사돈 어르신은 대화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일본 여행이라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며느리가 얼마나 꼼꼼한지 여행 가방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저희 캐리어가 좀 낡아서 빌리러 왔어요. 가방까지 챙겨주고 참 자상한 며느리죠? 유진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사돈 어르신의 며느리 자랑이 계속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커져갔다. 정말 좋겠어요. 사돈 어르신은 대답 대신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좋은 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다들 잘 살고 행복하면 되는 거죠. 더는 바랄 게 없어요. 사돈 어르신이 돌아가고 나자 유진 할머니는 지쳐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과 서글픔이 밀려왔다. 자신이 딸에게 용돈을 주지 말라고 했던 것은 맞지만 사돈의 며느리 자랑을 들으면서 딸의 행동에 대한 섭섭함이 커졌다. 용돈은 받지 않아도 마음만은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사돈에게는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사돈 어르신이 다녀간 후 유진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기대가 딸에게 부담이 되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딸과 사위가 돌아오고 유진 할머니는 딸에게 말했다.
너희가 부모님 효도 여행 보내드리는 거라며? 딸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거. 아버님 생신이시라. 유진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딸과 사위는 안절부절 못했다.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든 다스리려 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했다. 유진 할머니는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기분이 도통 풀리질 않았다. 택시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딘가에 털어놓으면 미련하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혼자서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랐다. 내가 용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사돈에게 돈 쓰는 딸 부부에게 섭섭한 건 내 욕심 때문이 아닐까. 유진 할머니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돈 때문에 딸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다. 스스로 납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뒤로 유진 할머니는 딸과 대면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자주 보지는 않아도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하던 딸의 전화번호에 손이 잘 가지 않았다. 유진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고 딸의 이름을 바라보다가도 서운함과 실망감에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내려놓곤 했다. 유진 할머니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책을 읽고 가벼운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딸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면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얼마 뒤 딸 수정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유진 할머니는 원래 시간이 되면 딸에게 밥도 사주고 선물 대신 30만 원씩 용돈을 주곤 했다. 그러나 이번 생일엔 유진 할머니도 딸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생일 축하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딸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 내 생일이었어. 알지? 딸 수정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알아. 그래서 메시지 보냈잖아. 그러자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근데 나 좀 서운한데. 내 생일인데 문자 하나 딱 보내고 선물도 안 줘? 혹시 우리가 이제 엄마 용돈 안 드린다 그래서 그런 거야? 유진 할머니는 대답할 틈도 없이 딸의 말을 들어야 했다. 엄마가 우리 힘든 거 알고 용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생일은 특별한 날인데 우리가 안 준다고 엄마도 안 주니까 좀 서운해. 어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결국 끝까지 아무것도 안 보내더라. 유진 할머니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였다. 딸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엄마, 혹시 병원에서 용돈 안 줘서 그래? 맞구나. 안 그래도 김서방이 말하더라고. 병문안 갈 때 빈손으로 가서 좀 그렇다고. 근데 뭐 우리가 남도 아니고 엄마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쓸 줄 알았지. 엄마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빠듯해서 그랬는데 왜 이해를 못 해줘? 딸의 말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유진 할머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근데 엄마가 그 용돈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 나중에 너 늙어서 애들이 네 생일에 아무것도 안 주고 병원에 있을 때 지갑을 열면서 망설인다면 그때 너는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하다. 딸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래, 네 말대로 돈 중요하지 않아. 너희에게 쓰는 돈 아깝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는 용돈 주지 말라고 그랬던 거고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용돈 받고 되돌려주지 않은 적 있니? 애들한테 주든 너한테 주든 그보다 더 많이 챙겨줬잖아. 엄마 용돈 주는 것 때문에 힘든 기분 느끼지 않도록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용돈 드리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래. 근데 너희는 그것도 힘들다 그랬지. 그래서 이해했어. 맞아, 그건 우리 요즘 자금 사정이. 딸이 중얼거렸다. 근데 말이야, 수정아. 너는 시부모 효도 관광 보내줄 돈은 있고 엄마 아파서 누워있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챙겨줄 생각은 안 했니? 거봐, 병원에서 돈 안 준 것 때문에 서운해 그런 거 맞잖아. 그리고 일본 여행 요즘 얼마 안 해. 비행기 값이 싸서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그렇게 큰 돈 든 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마. 그래, 그 얼마 안 되는 여행 경비도 엄마한테 쓰는 건 아깝지. 그리고 병원에서 용돈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정말 병원비에 쓸 것도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 그 정도는 정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 너는 얼마나 엄마한테 정이 없었으면 입원한 부모한테 용돈 주려는 남편을 그렇게 말려가면서 아까워하니? 그리고 그 모습에 엄마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을 뿐이야.
엄마, 그런 말 어디 가서 하면 속 좁다고 할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인데 엄마는 왜 이렇게 유치하게 행동해?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랑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건 다르잖아. 왜 자식이 안 해준다고 똑같이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유진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저 네가 시부모에게는 잘하면서 나에게는 왜 그리 인색한지 그게 서운했어. 그리고 너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느끼겠지만 주고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엄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딸이 말을 더 하려 했지만 유진 할머니는 말을 끊었다.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서로 용돈 주고받지 말자.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고 받는 사람도 돌려줘야 하는 부담감이 없을 테니까. 딸은 기가 막히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주기 싫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 유진 할머니는 딸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청취자 여러분, 누군가는 유진 할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계속 고민을 해보았지만 주지 않고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모 자식 사이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 자식이 끊으면 끊어지는 사이는 아니겠지만 좋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관계와 늘 서운함을 느끼는 아슬아슬한 관계는 분명히 달랐고 주는 기쁨, 받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 갈등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일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전화해서 따지는 딸을 보니 갈 길은 멀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을 잡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나날들을 위해 좋을 듯합니다. 유진 할머니는 딸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 할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이 사연을 전합니다.